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국 시군에서 보급되는 유형 위생물의 종류와 기능 편의 제4강입니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 세 번 연이어 강의한 첫 번째 효모균, 두 번째 유산균, 세 번째 사상균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고초균,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청국장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국장. 그리고 이제 고초균은 풀숲에 많은 이 세균인데도 불구하고 풀숲에 많이 서식을 해서 일반 자연계의 생태에 커다란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생물인데요. 일본에서는 그 청국장, 일본 청국장 나또균이에요. 나또라 그러지. 나또균. 그 나또균과 우리나라의 청국장균은 같은 바실러스 서브틸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고초균에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균들이 자연계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균들의 종류를 보면 우리 농업미생물로서 주로 쓰여지는 미생물로는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바실러스 이제 벨레진시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오래전부터 이제 아밀로리케파시엔스라고 바실러스 굉장히 그 뭐 홍보도 많이 하고 자료가 많이 논문이라든지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바실러스 벨레진시스로 동일한 동종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실러스 벨레진시스나 바실러스 아밀로리케파시엔스는 같은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미생물센터에서 보급되는 걸 보면 주로 이제 남부 쪽에 이제 전라남북도나 경상남북도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바실러스 벨레진시스로 이제 보급되고요. 근데 이제 충청남도부터 이제 저 경기도 이쪽에는 이제 바실러스 아밀로리케파시안스로 이제 보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회사에 그 균을 보급되는 회사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실러스 리체니포르미스라고도 하고요. 바실러스들이 이는 효소를 많이 만듭니다. 효소를. 그래서 일본에서는 효소 과학에서 이 바실러스 리체니포르미스를 굉장히 많이 산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의 기주술 있죠. 기주술은 이 중국 술들이 대부분 리체니포르미스를 쓰고 있습니다. 바실러스. 중국 술의 그 꼬랑주나 이런 모든 것은 단맛이 난다는 것은 이 바실러스 리체니포르미스를 공유를 분해해서 술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페니바실러스 폴리믹사라고 이 항균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인삼밭이나 이런데 그 뿌리 썩은 병을 방지하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대부분 바실러스는 호기성인데 바실러스 리체니포르미스나 바실러스 폴리믹사는 이제 동성형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데서도 잘 자란다. 산소가. 그래서 이 바실러스 계통에는 다시 말하면 이제 선충 방제 효과가 큽니다. 선충이 이제 뿌리가 많이 상하니까 그래서 생육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양의 이제 미생물 특히 미량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데어포스로 이제 연결지고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작물해 주는 시데어포드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또 얘들은 또 그 생물막을 많이 만듭니다. 생물막이라는 것은 미생물들이
우리 사람이 벽돌을 쌓아가지고 건축을 하고 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미생물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블록을 만들어서 소규모의 자기가 보호하는 집을 만들고 그것을 또 크게 해서 마을을 만들고 미생물들이 그 다음에 도시를 만드는 이것이 생물막. 그러니까 이 그런 역할을 해서 많은 항균 물질이라든지 효소 물질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자연에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미생물들하고의 그 친화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미생물, 특히 이제 나쁜 미생물, 예를 들어서 뭐 곰팡이 계통에서 이 나쁜 미생물들, 곰팡이들은 얘들이 상당히 억제하는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많이 적게 해서 서식지를 좀 줄이는, 그래서 작물이 살아가고 작물하고 서도 주고받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업적인 효과를 보면 셀룰라제 같은 거는 이제 유기물을 막 분해해서 섬유질을 많이 분해하니까 난분해성 유기물을 많이 분해하고 가용화, 특히 인산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가용화 물질을 해서 대비 발효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항균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병의 방지를 많이 하고요. 또 호르몬을 분비를 많이 해요. 옥신이라든지 IA 같은 인돌 아세틱 액시드, 사이토키닌 같은 이런 항균 호르몬 물질을 많이 생성해서 식물이 생육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 유기물 이용성을 향상해서 잎단화, 이제 때알 구조를 해서 통기성을 좋게 하고 뿌리 발육을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축산에도 많이 이용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뭐 전국장이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축산도 항균 물질을 분비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특히 이제 볏짚이나 풀 이런 옥수수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분해하는 역이 탁월해서 단백질 등 고분자 유기물 분해 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도 하고 악취 제거도 하고요. 악취 제거. 효소 분비로 해서 파리 등 충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균이나 충의 방지하는 기능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실러스의 균의 특징으로 보면 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된장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전국장에서도 특히 더 많이 발견되고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100도 이상, 150도에서도 죽지 않고 또 대장까지 우리 몸속에 대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장국이나 전국장을 먹으면 속이 편해지고 배변이 잘 되는 것이 바실러스 서브틸러스의 균이 활동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 속에서 바실러스 균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우리가 위장을 가지고 창름지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창름지간이라는 것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영양소를 받은 위가 흡수하는 장기, 영양소를 흡수하는 장기가 위장이다. 그래서 위는 소화를 돕고 여러 효소를 분비한다. 트립시라든지 이런 효소를 분비하죠. 그래서 외부의 나쁜 균을 죽이기 위해 강한 산을 분비합니다. 강한 산을 뿐만 아니라 음식의 소화를 돕기 위해 심장 다음으로 뜨겁다. 위가 뜨겁고 이는 강산을 내놓죠. 강산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 박테 같은 것들도 이제 위에서 서식하는 걸 이런 미생물이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실러스 서브티 청국장균은 자연계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매주를 띄울 때 이제 보면 짚을 달아주잖아요. 볏짚을. 그러면 거기 이제 볏짚에 있는 바실러스 균들이 이 매주에 이제 녹아 들어가죠. 매주를 분해하는 능력이 있고, 특히 청국장을 띄울 때도 이제 바실러스라든지 콩이라든지 콩인이 덮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미생물 바실러스균들이 그 매주 콩을 단백질, 그런 게 단백질 분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하죠. 이 콩은 단백질이 높으니까, 섬유질하고 단백질이 높으니까 분해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랫목에 놓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균이 보통 바실러스균은 37도에서 45도 내에서 정식이 잘 됩니다. 바실러스균은 이제 대장의 장에 붙은 숙변을 분해해서 변비를 막아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쾌변을 돕습니다. 비만이라든지 피부 개선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좋고 변비가 잘 되면 피부 색깔이 좋다. 그 아토피 천식이라든지 아토피나 천식들 어린이들에도 이 종류가 인스턴트 음식, 오염된 대기 환경의 주 원인이니까요. 그것을 이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내는데 어린이들이 그런 음식을 잘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씩 음식에 좀 넣어서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이어가지고 요플레라든지 이런 데도 청국장 가루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애들도 독소가 쌓이는 부분을 항상 좋게 되기 때문에 여드름이라든지 아토피 이런 데 치유가 가능하다. 주로 예방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장이 나쁘면은 모든 장기들이 문제가 생겨요. 특히 뇌에 이제 이 대장에서 저도 이제 그런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만은 이 대장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대장에 탈이하면 이 두 분 나한테 심하게 났습니다. 특히 한 번은 제가 참외를 한꺼번에 좀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여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오래된 참외 씨를 많이 먹으니까 이걸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4일 한 적이 있어요. 장기가 완전 수톱이 됐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옥수수를 가지고 이제 제가 농업에 시험을 하다 보니 옥수수를 많이 심게 되는데, 옥수수를 가지고 이제 제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때 막 옥수수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많이 먹고 장이 탈이 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결과가 이 난청이 생겨요. 급발성 난청. 또 이제 급성 난청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난청이 오는 이유가 상당한 여러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치유가 권해서 병원에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 입원을 하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난청이 와서. 근데 그게 이제 장이 탈이라는 걸 제가 이제 직감을 했죠. 그래서 그 유산균을 먹고 유산균 중에서 이제 장의 소화를 하는 유산균. 다시 말하면 장에 가스가 차면 이게 이제 뇌에 올라가는데 뇌에서부터 척수라 그래요. 척수. 우리 목에서부터 약간 허리 쪽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이 이제 중수라 그럽니다. 중추가 아니고 중수. 그러니까 척수에 있는 그게 벨성상세포라고 있습니다. 벨성상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노 하퍼줄처럼 이렇게 뇌에서부터 목에 저희 다 신경계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벨성상세포는 이제 만능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분할력이 강하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벨성상세포 여기에 지배를 굉장히 받습니다. 이게 이제 목을 통해서 뭐 귀로 가는 신경이 있고 눈으로 가는 신경이 있고 뇌 이제 소뇌, 대뇌, 중뇌 막 이렇게 다양한 그 하퍼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부위가 손상이 되면 어느 쪽에 이제 탈이 나게 되죠. 기로 가면 기 이명이 되는 거죠. 난청이 오고 이명이 오고 막 소리가 울리고 벌레 소리가 나고 막 그럼 그거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한 치료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분명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그러면 당뇨가 옵니다. 그러면 또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또 약을 처방을 하겠죠. 혈관 막 이렇게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약으로 못 하니까 당뇨가 오게 되면은 당뇨는 인슐린을 넣고 심혈관에서 혈전제를 넣은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기, 콩팥이라든지 이런 쪽의 장기가 또 손상이 가요. 그래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때 이제 혈압이 올라가면 굉장한 신체에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 상태가 나쁘면 이게 모든 폐부 기능이 간다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목에서부터 있는 그 별성상세포, 만능줄기 세포가 손상이 간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는 그것을 별성상세포 차단, 그 세포가 너무 활성화되면 가스가 이제 내로 압박이 되니까 그것을 기 쪽에 주사를 놔가지고 별성상세포 차단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 시술을 받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빠르다는 걸 제가 이제 치료를 받아보고 이제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아보고 제가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고화삼소를 또 흡입을 해요. 내 산소가 부족하니까 가스가 차니까. 그러니까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기보다는 대장에서 초산이라든지 산을 유기산을 만들어야 돼요. 대장에서. 그럼 가스가 덜 차야 됩니다. 방귀가 덜 나오고 덜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라든지 옥수수 같은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소화를 못 하니까 그 부분이 돼서 이제 방구가 나오게 되죠. 근데 그걸 많이 먹으니까 이제 가스가 차는 거죠. 그래서 가스가 피를 통해서 뇌로 올라가니까 뇌를 압박하고 그리고 이제 기나 이런 쪽에 신경을 이제 마비시키는 거죠. 그런 아주 무서운 경우도 제가 이제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청국장이 중요하다, 유산균이 중요하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종류는 우리가 생활 유산균은 한 20에 2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유산균 전번에 시간에 유산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강의였습니까? 유산균에 할 때 그 유산균의 기능과 특성, 농업용어는 한 5가지, 6가지 이 유산균에 쓰인데 우리 인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유산균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항균성도 있고 유산균이 또 효소,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유산균. 특히 이제 락토바실러스, 이제 플란타륨 같은 김치 유산균 같은 경우는 뭐입니까? 프립토판을 많이 생성을 해서 셀라토닌을 해서 우리가 몸속에서 항산 효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라든지 이런 것들, 브레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몸속 장기로부터 거기에 이제 그 유산균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대장에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피더스균도 비피더스 박테리오 균들 유산균들은 굉장히 현기증균들인데 유산균들인데 얘들은 이제 우리 장 속에서 근데 어릴 때는 비피더스균이 이제 해서 병이 없습니다. 비피더균에 의해서 상당한 병을 많이 막는데 나이가 들면 비피더스균은 줄어들고 락토바실러스 이제 일반 락토바실 유산균들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청국장균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가 잠깐요. 내가 이거 건드렸는데요.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가 생산하는 그러니까 청국장균이 고초균이 생성하는 항균 물질이나 효소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버스틸신이 있고요. 굉장히 이것도 앞으로 많이 다뤄야 되고요. 보타리스신. 이 보타리스신도 이제 보타리스 곰팡이가 내는 보타리스를 억제시키는 항균하는 작용. 이 보타리스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펭기신. 펭기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펭기신이 상당히 농업이나 우리 인체에 유익하기 때문에 펭기신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죠.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가 생산하는 특히 이제 바실러스 벨레진시스가 이런 거를 많이 만듭니다. 바실러스 중에서도 이투린 다섯 번째 이제 니조티신 니조박테리아인데 그것도 이제 곰팡이 계통 그것을 억제시키는 니조티신 소펙틴 하는 소펙틴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가 생산하는 항균 물질의 이제 요 6가지는 앞으로 천천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농가들이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탄저병, 사과 탄저병, 딸기 탄저병, 이 고추 탄저병의 원인균을 이제 펭기신,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가 이 생성하는 펭기신의 항균 물질에서 강력한 것입니다. 이 펭기신은 다른 세균이라든지 효모 같은 건 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모하고 세균들하고 바실러스하고는 잘 맞는데 곰팡이하고는 얘들이 안 맞습니다. 근데 곰팡이를 억제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딸기, 고추, 탄저를 일으키는 콜레토트리쿰 글로에스 포리오데이스 이균입니다. 이균이 탄저균입니다. 탄저균이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탄저균 이름이 콜레토트리쿰 글로에스 포리오데스 이 탄저 원인균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는 아주 고온성이도 되기도 하고 고온성이면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아주 열대 망고라든지 이런 것도 피해도 굉장히 입힙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우리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의 많은 이 아열대권에 있는 기후에서도 수박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을 부패시키는 부패 원인균이 이게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넓게 퍼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균에 대해서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가 내는 펭기신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것을 생산합니다. 그럼 생산하기가 굉장히 쉽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막 부패하는 균들이 쏙까지 막 썩고 이 탄저균입니다. 탄저. 잎에도 탄저가 오고요. 잎에도 탄저가 오고 탄저균입니다. 탄저균. 사과도 그렇고요. 배나 이 사과, 복숭아, 이 파프리카, 고추 같은 거 잎에도 막 다양하게 딸기라든지 이런데 탄저가 오면은 다 이제 문제가 되죠. 펭기신은 사상균, 곰팡이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효모라든지 세균은 잘 얘들이 억제를 안 시킵니다. 특히 이제 사상균에 대해서 균사를 갖다 녹이는 역할을 많이 해서 사상균 곰팡이에 대한 방제 능력이 탁월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딸기라든지 사과라든지 인데 탄저는 세균입니다. 사실 말하면 이 세균인데 이 세균이 침범하려면 곰팡이가 먼저 먹어야 돼요. 곰팡이가 먼저 먹어야 거기서 가해를 해야 그 길을 통해서 세균이 번식되는 것이지 세균이 먼저 그 나무 이파리의 그 포민은 굉장히 왁스층으로 되어 있고 왁스층 다음에는 쿨티쿨라층이 되어 있어서 강력합니다. 거기서 그 또 펙틴을
해서 단단한 팩틴으로 또 연결되면 팩틴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곰팡이가 아니면 그걸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곰팡이가 와서 잿빛곰팡이병, 여러분이 잿빛곰팡이가 오면 탄저가 온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갈반병, 흑성병이라고 하죠. 줄기탄저, 대부분 흑성병입니다. 그래서 이 흐린 날이 지속되고 비가 오는 날이 지속되면 흑성병균이 갈반병균이 다양하게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반병 원인균은 이제 숲에 주로 이제 그 낙엽계는 숲에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 계통, 포플라라든지 이런 데 많이 서식되고요. 그리고 이제 벚나무 계통에도 그 갈반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체리가 잘 안 되죠. 우리나라는 어리고 이러면 체리가 될 수가 없어요. 갈반병이 와갖고. 그러니까 사과처럼 체리 나무에 약을 갖다가 뭐 3일이나 5일마다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쳐야 됩니다. 사실 체리를 하려면. 그래서 사과가 갈반병이 오는 원인이 그 흑성병균입니다. 사과. 배의 흑성병이나 사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같은 균들입니다. 예. 그리고 딸기의 꼬꼼팡이. 여기 대부분 꼬꼼팡이가 이제 이게 연중균이 조금 차이가 있고 온도에 따라 다른데 꼬꼼팡이 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딸기의 꼬꼼팡이가 꽃에 치명적으로 올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1월 이후에 저온기에 있는 게 있고요. 2, 3월에 이제 고온기에 석 나타나는 그래도 육묘기 때 나타나는 이 꼬꼼팡이, 갈반병. 예, 이게 다 같은 균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같은 계열입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죠. 아까 했잖아요. 이름이 복잡해져. 이름이 복잡한데 항문물질 이름이 이름을 클레토트리쿰 그러니까 글로에오스프리오데스는 읽지 말고 클레오파트를 연상하죠. 클레토트리쿰 클레오카드. 예, 이름이 좀 복잡하죠. 이 균이다. 탄저균이다. 예, 이 탄저균이 이렇게 무섭다. 예, 이것을 자연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나는 탄저가 없다 이런 분들은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가 예를 들어서 바실러스 균들이 고초균들이 뇌 포장에는 그런 균들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낫도균에 대해서 말씀. 청국장균, 낫도균 같은 고초균이죠.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낫도균 고초균이라고 하는데 낫도균에 대해서 여기 되면 이제 그람 반응에서 양성 반응으로 아포를 형성합니다. 아포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아포가 이제 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균의 앞에 아포가 형성이 되죠. 아포가 눈처럼 되는데 여기 이제 앞쪽에 형성이 돼서 이 정식을 계속 이 두 가지 분열을 합니다. 이 아포가 형성이 돼야 또 분열이 되죠. 그러면 정식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정식이 됩니다. 아포가 눈이 있어야만이 이 눈을 통해서 이 분열이 돼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정송자가 생산됩니다. 엄청난 균들이 생성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로 호기적입니다. 호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풀숲에 살 수 있다. 그리고 자외선을 얘들이 세균이지만서 자외선에 굉장히 강합니다. 내성이 강해서 풀숲에 막 그냥 자연계에 엄청나게 정식이 되어 있다. 다른 효모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균들하고는 아주 친화력이 좋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장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고초균을 알면은 돈이 안 든다. 이거는 막 마음대로 내가 만들 수 있고 요리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휴면 상태로 오래 가고 뭐 아주 보관도 쉽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균을 다루는 기술만 조금만 아시면 여러분의 병충해라든지 효소라든지 또는 생물 촉진이라든지 작물 촉진 이걸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요리할 수 있다. 식물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이런 미생물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미생물을 자꾸 정식하면은 태아가 되고 유전자가 변화가 돼. 거짓말이다. 그 미생물은 캐리어 먹이를 꾸준히 줘야 되고 그 먹이에 맞게 또 환경을 만들어요. 습도라든지 온습도를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 캐리어 먹이를 주고 온습도 맞춰주면 쉬우니까 그 미생물의 특성을 조금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은 우리 청국장하고도 관련이 깊고요. 그러면 이 나토균에 대해서 이제 항균성 관계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균의 항균성을 보면 실험 보면은 동물 유래 병원균의 나토균에 대한 발육 저해 작용. 그러니까 이 균을 한계를 했을 때 우쪽에 보면 굉장히 정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나토균하고 같이 정식하면 병원균들이 제로도 제로. 이런 그러니까 특히 살모넬라균은 나토균이 들어가면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가 들어가면 살모넬라균은 그 정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나토균이. 그러니까 청국장균을 먹으면 살모넬라균 이런 여름철에는 음식이 부패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청국장을 즐겨 먹으면 이게 정식이 안 된다는 걸 장내에서 바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칸지타균, 그러니까 아우레우스 그런 게 스테이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이게 칸지타균이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피부로부터 침범을 하고요. 또 호흡으로도 들어가고 우리 몸속에서 이 칸지타균이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항상 이것에 이제 침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장애를 일으키는데요. 이 나토균하고 배양을 하면 거의 칸지타균들은 아예 정지가 되는 거죠. 정지. 그래서 생육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활에 이것을 먹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에 이제 연구를 전에 한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락토바시러스라든지 유산균 말고 유산균은 이제 굉장히 좀 강한데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이 균들은 그 코로나균의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서로 기량을 하는 게 아니라 상조작용을 하더라. 그 세포 내로 우리 침범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그 비피더스 계통은 억제를 하는데 코로나. 그래서 애들은 잘 안 걸린다. 코로나에. 근데 그 다른 그 유산균들 락토바실러스 유산균하고 청국장균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청국장균은 바이러스를 체내로 들어오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더라. 이런 논문을 제가 봤어요. 그런 논문.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도 이미 중국에서 2015년도에부터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 자기들은 연구를 했어요. 우리 코로나가 2017년도인가 이거 막 했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코로나를 2015년부터 그 연구를 다 해서 장내부터 시작해서 온갖 연구를 다 했더라고요.
그 논문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로나 지식하고 실제 코로나가 만들어진 그 과정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 그러니까 2010년에 사스를 대비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미국 자본에 의해서, 미국 방송 자본에 의해서 코로나를 우한에다 연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15년도에 이거는 변이가 생겨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 아예 없애야 된다, 코로나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하고 닫았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런데 문제는 우한에 있는 가축들이 그것을 살도처를 하는 과정에서 뭐 뻔하잖아요. 그건 뭐 시중에 갖다 파는 게 최고 쉬울 거 아닙니까? 그걸 잡아갖고 뭐 없앤다든지 묻는다든지 아깝잖아요. 뭐 그거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그 다 밝혀질 겁니다. 그거는 미국하고 소련이 중국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근데 이미 2010년대 코로나균을 가지고 우한에서 연구를 했고, 코로나균을 사스를 대비해서, 그러면 2015년 5년간 해서 이거는 덮어야 된다, 미국에서 없던 걸로 하자 하고 덮었던 것이 일어난 게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준 겁니까? 자기들은 잘하려고 했는데, 뭐 솔직히 깨놓고 저 코로나 연구를 미국하고 할 때 뭐 시베리아, 중국의 어떤 뭐 몽고라든지 아주 그 외딴 지역에서 시험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구 밀집 지역에서 한 이유는 이렇게 발생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교통도 사람도 많은 우한에서 실시했다. 그래서 이것도 큰 비극이지만은, 물론 그거 상처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시련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금도 고통을 받는 거죠. 네. 삶의 고통, 또 건강 고통도 문제지만은 삶의 고통,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걸 알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런 균들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런 균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병균을 간단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 탄저병, 지금 원래 지금 딸기 모종값이 얼마나 올랐지 몰라요. 1,000원도 할 수, 뭐 수해로 인해서 1,000원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계속 죽으면 어떡합니까? 어디 모종이 없어서 난리를 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올해는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는데 이 미생물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80년대 초에 그 일본에서 락토를 도입한 원예기술정보센터, 한국원예기술정보센터에 제가 상당히 깊이 관여를 하고, 그게 1세대 농업주자의 1.5세대의 우리나라 농업을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책도 써내고, 책도 제가 써낸 게 한 12권을 만드는데, 그게 농업 책을 12권 쓴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블루베리 책도 제가 블루베리 재배 기술, 신기술, 또 블루베리의 성분과 효능, 이 두 가지를 전 2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딸기의 책도 제가 딸기 부분도 한 3권, 4권을 작지만은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떤 처음에 제가 만든 딸기 재배 신기술, 딸기 재배 신기술이라는 한 150페이지 되는 그 작은 책이 제가 거의 10,000권을 판 적이 있어요. 10,000권 내보내서 교재도 쓰고 전국에.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제가 그 조그만한 책자가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책들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농가들이 그 책이 있다 소리는 안 하는데,
제 앞에서 뭐 제가 제 딸기 이야기를 반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딸기에 대해서 온갖 것을 경험하고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체험하지 않는 것을 돈으로 연구하고 또 기술적으로 했다. 그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와서 뭐 이야기 한들 뭐 하겠습니까만은,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미생물을 가지고 앞으로 다양하게 다루는 이 기술, 새로운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지금 오늘은 4번째 강의 이 부분에 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며, 또 여러분들은 막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도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해줘서 서로 윈윈해 나가는, 또 어려운 또 의문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고, 우리 시군에는 어떤 미생물들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을 지금부터 익히시면 여러분들이 다루는 게 쉬워요.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시군은 한 마리에 2만 원을 파는 시군이 있고요. 군이 있고, 어떤 분은 1,000원, 공짜로 주기는 안 되니까 공짜로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미생물 제재를. 그럼 어떤 분은 아주 좋은 미생물을 1,000원에, 한 마리에 1,000원에 주는 시군이 있어요. 근데 1,000원에 주니까 너무 과용하는 것도 많고, 과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정도만 교대 배양을 하면, 그렇게 캐리어 먹이를 주고 배양해서 투여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당밀 설탕을 이야기하는데, 당밀 설탕은 알코올이 돼버려요. 초산이 되고 알코올이 되고 초가 되니까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분을 분해해서, 전분, 밀가루, 쌀가루, 콩가루, 이런 부분을 분해해서 효소를 만들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 그걸 캐리어로 쓰면 되고요. 특히 분유, 유당은 지금 치즈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유당이 쌉니다. 우유를, 단백질을 만들고 남는 부분이 유당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분으로 해서 이제 유당으로 팔면요, 그게 간단한, 키로에 얼마 안 됩니다. 키로에 한 3, 4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리어로 쓰면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문제가,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핸디캡이 뭐냐면 개인 플레이입니다. 이게 이제 농업이 기업화, 그러니까 상업화 되다 보니까 소기업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농가는 이게 조직이 그룹인데 지금은 기업이 돼 버렸어요. 소기업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장사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쟁이 되니까 주변하고 거래가 없고 기술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농업이 앞으로 핸디캡인데, 그 핸디캡이 뭐냐면, 공동으로 뭐 구매하고 하는 거는 보조나 받고 이런 거는 공동으로 하는데, 이런 자료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싸게 해서 농업으로 이용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쓰려고 하니까 그거 양이 많이 사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배양이라든지 이런 게 하려면 혼자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앞으로 하는 이 기술 시스템이 앞으로 우리 농촌에 적용이 돼야만이 농업 발전이 되고 여러분의 소득이 증대되고 남보다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농업에 이런 미생물, 특히 우리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이 미생물의 아주 효과적인 활용도가 중요하고요. 그 지자체에서 앞으로 또 이런 걸 교육함으로 농가 수준이 높음으로 해서 앞으로 지자체가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더 나은 미생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역할을 하는 저희 경상식물연구소에서 하는 이 강의가 많은 전국의 농가들, 또 외국의 또 농가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의 더 가까이 접근되는 그런 기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4강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 강의는